In just 20 individual days, I grew the account by over $16,000 of profit, 16 times return on my initial deposit. That is phenomenal. Now, I'll be the first to remind you that those results are not typical. I have more than a decade of full-time trading experience under my belt. 자, 여기 583달러의 작은 계좌로 시작한 도전 과정을 공개하며 20일 만에 16만 달러, 우리 돈 2억 5천을 벌어들여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10년 이상의 전업 트레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로스 카메론, 유튜브에서는 워리어 트레이딩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아카이브의 관리자 아키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화려한 지표나 복잡한 투자 이론이 아닌 하나의 반복 가능한 기준으로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낸 한 명의 트레이더입니다. 강한 움직임을 가진 종목을 찾고 기준에 맞는 순간까지 기다린 뒤 정해진 자리에서만 매매하는 방식. 오늘은 그 기록을 꺼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 하나만 찾으면 된다. 크게 움직이는 종목을 먼저 발견하면 된다. 하지만 로스 카메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많이 오르는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매매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Success comes from traders who have a systematic approach for the stocks they buy, the time of day they trade, where they get in, where they get out. So that's what we need to talk about first, because that is your minimal viable level of information that you need for day one. 로스 카메론이 강조하는 것은 운 좋게 잡은 한 번의 큰 수익이 아닙니다. 반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즉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가 시장에서 집중했던 것은 이미 강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법, 바로 모멘텀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로스 카메론이 사용한 모멘텀 트레이딩이 무엇인지, 왜 그는 상승하는 종목을 오히려 매수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강한 상승 이후 만들어지는 불플래그 패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차트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진입과 손절을 판단하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The first is momentum trading, and that's the way that I trade. 로스 카메론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전략, 바로 모멘텀 트레이딩입니다. 모멘텀, 우리말로는 추진력 또는 관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세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상승의 힘이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기업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계약 체결이 예정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격 역시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상승 흐름은 한 번 더 힘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가격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로스 카메론은 바로 이런 흐름을 모멘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momentum trader is looking for a stock to buy that is moving up. So essentially, you're looking for this, and a momentum trader is buying on little pullbacks like this and is selling up here. It's called buy high, sell higher.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스 카메론은 오히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방법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미 오른 종목은 위험하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스 카메론은 이 생각 자체가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르지 않은 종목에는 오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미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는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언젠가 오를지도 모르는 종목을 기다리는 대신 이미 시장이 선택한 종목만 거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강하게 오르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하려고 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로스카메론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는 모멘텀을 매수 신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멘텀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종목을 찾은 뒤 그는 어떤 자리까지 기다렸을까요? I know the type of stock I want to trade. I know the type of chart pattern that I'm willing to buy. And if I don't see it, I'm not going to take a trade.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은 시장에 강한 힘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카메론은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로스카메론은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은 한 번의 숨고르기 과정이 거의 항상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첫 번째 눌림을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이 패턴을 불 플래그라고 부릅니다. 불은 상승, 플래그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상승이 깃대를 만들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깃발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한 상승이 나온 직후에는 먼저 진입했던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가격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아직도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로스카메론은 바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불 플래그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의 기준을 더 확인합니다. 바로 9EMA입니다. EMA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 우리말로는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SMA, 즉 일반 이동평균선이 과거의 모든 가격을 비슷한 비중으로 계산한다면 EMA는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화를 조금 더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스카메론은 여러 EMA 가운데에서도 9EMA를 가장 자주 활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멘텀 종목은 단기간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짧은 추세를 빠르게 보여주는 9EMA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 플래그가 만들어지는 동안 가격이 9EMA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가격이 잠시 눌리더라도 9EMA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9EMA 아래로 강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진입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강한 종목인 모멘텀, 불 플래그, 거래량, 그리고 9EMA 이 네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진입을 고려합니다.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를 보면서 로스카메론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진입과 손절을 결정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 진입하셨다면 먼저 상단의 지표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 EMA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수 이동평균이 나타나는데 클릭해서 차트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한 뒤에는 설정 버튼을 눌러 랭스, 즉 길이 값을 9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차트 위에 보이는 이 선이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9EMA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단기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 기준선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로스카메론이라면 이 차트를 어떤 순서로 분석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스카메론은 가격보다 먼저 거래량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현재 이 종목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가격도 함께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목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모멘텀 종목입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거래량을 통해 시장의 관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한 상승 이후 가격이 잠시 쉬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조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려오는가입니다. 만약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상승 흐름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완만하게 조정을 만들면서 상승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카메론은 바로 이 첫 번째 눌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9EMA를 확인합니다. 불 플래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9EMA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9EMA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기 상승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9EMA를 강하게 이탈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모멘텀 역시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스카메론은 9EMA를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거래량, 모멘텀, 불플래그, 9EMA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드디어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사지 않았을까? 조금 더 빨리 들어갔다면 수익도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스카메론은 최저점을 맞추는 것보다 확률이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조건이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진입합니다. 손절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진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손절입니다. 그는 손절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플래그의 구조가 깨졌는지, 9EMA가 무너졌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손절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내 예상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면 미련 없이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익절 역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수익을 최대한 따라가고 반대로 상승의 힘이 약해진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수익을 확정했습니다. 그가 노렸던 것은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만 반복해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로스카메론의 매매는 특별한 지표 하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래량으로 시장의 관심을 확인하고 모멘텀 종목을 찾은 뒤 불플래그를 기다리고 9EMA로 추세를 확인한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항상 같은 순서로 반복됐습니다. 결국 로스카메론이 만든 시스템은 복잡한 매매 기법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가장 완벽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카메론이 실제로 사용했던 모멘텀 트레이딩과 불플래그 그리고 9EMA를 활용한 매매 기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른 유명 트레이더들은 같은 모멘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로스카메론의 전략을 시작으로 여러 유명 트레이더들의 매매법을 직접 비교하며 연구해봤습니다. 로스카메론은 강한 거래량과 모멘텀을 활용해 빠르게 진입하는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반면 크리스티안 쿨라메기는 같은 모멘텀 종목이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움직임이 안정되는 구간을 노리는 스윙 트레이딩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마크 미너비니는 강한 종목만 선별한 뒤 변동성이 충분히 줄어드는 과정을 확인하고 돌파 구간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처럼 서로 다른 모멘텀 트레이더들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어떤 시장에서는 로스카메론의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고 어떤 시장에서는 쿨라맥이나 미너비니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사례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 전략을 조합해 보면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응용 매매법도 함께 담아 두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정리해 뒀으니 오늘 영상과 함께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트레이딩 아카이브에서는 여러 유명 트레이더들의 전략을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계속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트레이더들의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